밤마다 이렇게 당신을 가득히 채워주고 싶어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충만한 사이가 되어서요. 우리 결혼해요. 성아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아니, 겨우 이 정도로? 당신을 만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봐요. 엄마! 통장에 있던 돈 잔액이 없다고 나와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의 이웃, 어머니, 이모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고 시작한 새로운 만남은 그들에게 결국 상처뿐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연자분들의 아찔했던 경험을 통해 안전한 홀로서기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설정 시 빠르게 최신 영상을 제공해드립니다. 사회복지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재산 사기 피해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을 노린 결혼 사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점진적으로 재산을 탈취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정숙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였습니다. 딸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기 힘들다며 영상통화로 대신하는 날들이 늘어갔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니던 노인복지관 요가 수업은 겨우 이어가고 있었지만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수업 후 모여 차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워도 정숙은 말수가 적고 소심한 성격 탓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고 저녁이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요가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나오는데 누군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요가 자세가 정말 유연하시더군요. 저도 배워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아니요. 천천히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난 그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설렘이 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아는 매주 요가 수업이 끝날 때면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인사가 전부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복지관 1층 구석진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시끌벅적한 게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좋던데요. 요즘처럼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에 그런 차분함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묵묵히 차를 마시면서도 정숙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는 성아의 모습에 정숙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런 만남이 몇 번 이어지며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서 세상이 참 낯설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방에 있는 딸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캐나다에 있는 아들은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혼자가 되었나 싶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정숙의 손을 그가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성아를 바라보니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너무했네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좋은 찻집이 있는데 저는 잘. 복잡한 데는 싫어하시죠? 걱정 마세요. 한적한 시간에 가면 손님도 거의 없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망설이는 정숙의 마음을 읽은 듯한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데이트는 늘 정숙의 성향을 고려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들이었습니다. 번화가의 시끄러운 식당 대신 한적한 곳에 개인실이 있는 음식점, 사람 많은 공원 대신 한적한 수목원.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정숙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정숙은 처음 보는 화려한 분위기에 긴장한 채 그의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정숙 씨예요. 이분은 김 회장님, 이쪽은 박 대표님이세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업가처럼 보였고 대화 주제도 주로 투자와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청아가 정숙 씨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창구 직원이었을 뿐인데요. 아, 그러면 금융 감각이 있으시겠네요. 요즘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에 딱 맞는 분이세요. 정숙은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창구 직원 경력뿐인데도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정숙을 여러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가 옆에서 계속 거들어 주었고 지인들도 정숙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오랫동안 일을 안 하셨어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자신감이 생겼고 모임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숙의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까지는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나도 이제 내 행복을 다시 되찾고 싶다. 정숙의 귀에는 그 어떤 걱정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매일 밤 그와 나누는 달콤한 시간들은 정숙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밤, 춥지 않으세요? 그가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당신을 가득히 채워주고 싶어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충만한 사이가 되어서요. 우리 결혼해요. 이제는 당신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의 품에 안긴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성아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큰 식을 할 필요 없다며 혼인신고만 하고 친한 지인들과 식사만 하자고 했죠. 하지만 결혼 일주일 후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업은 지금이 기회야.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들어가야 해. 갑자기 무슨... 당신도 이제 내 아내잖아. 내 사업의 동반자가 되어줘야지. 그날 저녁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정숙에게 사업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별 투자자 그룹이야. 소수의 검증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럽. 박 대표님도 작년에 5억을 벌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우리도 상위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그러니까 대출을 알아보자고. 지금이 금리도 제일 좋을 때야. 우리가 받을 수익에 비하면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의 다그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데이트할 때의 다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당신 나를 믿기는 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이제 와서 날 의심이라도 하나? 김 회장님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지금은 매달 수천만 원씩 수익이 나고 있다니까. 어느 날은 정숙이 요가 수업에 가려고 하자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며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점점 정숙은 복지관에도 못 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성아가 데려오는 사업 파트너들과 투자 설명회만 들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 통장에 있던 돈 잔액이 없다고 나와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엄마 통장으로 대출도 여러 건 발견됐어. 이자만 수천만 원이야. 다급히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보니 그의 짐가방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별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믿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찾지 마세요. 내 돈! 그제서야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도용됐고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 전과 구범입니다. 결혼 사기로만 3번째네요. 그게 무슨... 이미 도주한 후라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접수해두겠지만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 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미란 씨의 사연입니다. 서울 근교의 한 다세대 주택. 미란은 20년 전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분식집을 하며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간신히 대학까지 보냈죠.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된다 싶었는데 이제는 엄마도 좀 쉬고 싶네. 하지만 코로나19가 찾아왔고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작은 분식집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퇴직연금도 없는 자영업자였기에 폐업 이후 미란의 일상은 더욱 외롭고 피폐해졌습니다. 미란 씨, 교회 다녀봐요. 거기 실버 모임도 있고 함께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종교는 생각도 안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처음에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세요? 아네. 아, 저는 여기서 부역장을 맡고 있는 박민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죠. 미란이 알게 된 박민국은 교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신자였죠. 박 구역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맞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부동산 투자 상담도 많이 해주신다던데? 미란은 그저 멀리서 민국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그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쓰였어요. 우리 구역 모임에 한번 나와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직 고민 중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미란은 조심스럽게 구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미란을 잘 챙겼고 덕분에 다른 교인들과도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죠. 미란 씨는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렇지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러게요. 박 구역장님이랑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은근슬쩍 둘을 밀어주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미란의 마음도 조금씩 그에게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란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민국은 늘 그 자리에서 미란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민국의 모습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구역장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쁘시다던데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빠지더니 점점 그마저도 못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란의 마음도 덩달아 허전해져 갔죠.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걸려온 그의 전화. 미란 씨, 요즘 바쁘시다고 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겹치다 보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바람 좀 쐬러 가고 싶은데 주말이요? 양평 쪽에 공기 좋은 카페가 있거든요. 딱 미란 씨 좋아하실 것 같은 조용한 곳이에요. 미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첫 데이트. 미란은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죠. 양평으로 가는 길, 그는 자신의 근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너무 기쁜 일이 많아요.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 덕분에 우리 거래처 매출이 10배는 뛰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바빠지면서 자꾸 미란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뵐 때마다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미소 말이에요. 사실 저도요. 민국 씨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고 생각나고 그랬어요. 우리 통했네요.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민국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 씨, 사실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시고 나온 거예요. 어떤 일로요? 이렇게 바빠진 뒤로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의 동반자는 미란 씨밖에 없다는 거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다면서요.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긴 세월 혼자였던 그녀에게 민국의 고백은 너무나 벅찬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미란 씨도 제 사업에 함께 하셨으면 해요. 제 아내가 될 분이니까 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사업이요? 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요즘 힘드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분식집 정리하시면서 받으신 돈도 그냥 은행에 두기만 하시고, 네, 그렇긴 하죠. 혹시 통장에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년 전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들어온 보험금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픈 기억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통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게 두기만 하면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전 투자는 잘 모르는데. 미란 씨,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해왔어요. 제 명성을 걸고 보증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결정은 미란 씨 몫이에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더더욱. 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금도 없이 분식집을 접은 후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던 게 사실이었죠. 저는 자식들 없이도 미란 씨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는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두렵죠.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해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적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국 씨는 교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분이잖아. 그동안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날 속일 리가 없을 거야. 그날 밤, 미란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병 시절의 기억이 담긴 통장이 있었죠. 미란의 눈앞에 분식집 폐업 당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즈음 정숙은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던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교회에서 실버 일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요즘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숙은 망설였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미란을 처음 만났습니다. 청소 봉사를 하던 미란은 정숙의 어두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부역장님이신 박민국 씨라고 정말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부동산 일도 크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에요. 정숙은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양평에 드라이브도 다녀왔어요. 거기서 결혼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힘들게 산 걸 아시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 너무 익숙한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정부 정책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혹시 요즘 그분이 교회에 잘 안 나오시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진심 어린 줄로만 알았죠. 완전 속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달라요. 교회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분이시고. 저도 그랬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 남은 건 빚뿐이에요. 정숙의 이야기를 들은
미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국 씨가 말씀하신 정부 정책이 어떤 건가요? 양평에서 새로 개발된다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땅을 미리 사두면 곧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하셨어요.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 정책이 진짜 있는 건지. 그래요. 한번 알아보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민국이 말한 지역의 개발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죠. 게다가 이상해요. 민국 씨가 말한 그 지역은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대요. 구청 민원실에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개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은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개발이 어려울 거예요.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민국이 말한 프라이빗 투자 그룹도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조직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저도 그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믿었던 게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보험금을 투자하려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진실을 알게 된 미란은 바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박민국 씨의 투자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해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개발 계획도 없는 그린벨트 땅이었고 투자 회사도 허위였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가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민국은 더 이상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동산 사무실도 문이 닫혀 있었죠. 정숙은 교회에서 실버 일자리를 구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 찼던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미란과 함께 피해자 지원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남성의 사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암 진단 후 받은 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은 동네 카페의 한쪽에서 뜨개질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과 만나 털실과 바늘을 옮기며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의 따뜻한 목도리, 장갑, 모자들은 점점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미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미란의 뜨개질 모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뜨개질 바늘은 새로운 희망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김윤서, 노인복지 전문 상담가는 최근 증가하는 노년층 사기 사건에 대해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세 이상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넘어섭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과 정서적 지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매력적이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여성의 신뢰를 얻지만 결혼 이후 급격히 변모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요 수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허위 경력과 재정 상태를 과장한다. 부동산 중개인, 사업가, 투자 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 신뢰를 얻으려 한다. 둘째, 정서적으로 상대를 고립시킨다. 점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파고들어 이용하려 한다. 셋째, 투자나 사업을 미끼로 재정적 착취를 시도한다. 전문성을 과장하고 위험한 투자를 권유하며 여성의 자산을 노린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사는 여성 어르신의 우울증 비율은 재혼한 여성에 비해 약 3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와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꾸려가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특징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둘째, 다양한 취미 모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셋째, 소규모 경제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개인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건강검진과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하며 다섯째, 재정적 결정에 대해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생존을 넘어서서 노년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송두리째 무너진 그녀들의 삶.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험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지혜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